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5월 13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그런대로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침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기는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호재가 터지면서 관세 관련해서 미중 간에 이제 합의를 봤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그게 나왔습니다. 한 4시경에. 그러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많이 올랐다가 어제 미국 시장이 아마 기록적인 상승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또 시간 외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게 마이너스 0.4니까요. 호재가 터졌음에도 나스닥 오늘 선물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요게 오늘 우리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대비해서 주요 종목들이 특히 수출 관련주들이 좀 밀리면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04% 올랐습니다. 2608포인트입니다. 2600 유지가 됐죠. 코스닥이 그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플러스 0.89%, 73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 그런데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거래 대금이 좋아야 어쨌든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거래 대금이 오늘 8조 3천억입니다. 어제 8조 5천억, 3일 전에 10조를 넘었다가 다시 이렇게 8조 단위로 떨어졌는데요. 거래소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8조 3천억이라고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활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10조는 그래도 넘어가야 평균 정도가 되는 거고요. 15조 정도 넘어가면 강세장 그 규모다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지금 8조면 시장에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시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코스닥은 7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4조, 5조까지 갔던 그 규모에 비하면 코스닥은 그래도 활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조면 그렇게 활기가 떨어진 시장은 아니다. 거래소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상황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게 이제 거래소 그래프, 일본 그래프입니다. 전체의 큰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다 그러면 폭락 후에 다시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같은 각도, 같은 크기로 거의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그만큼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옥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벗어난 그런 느낌인데요. 이유는 이제 관세 때문이죠. 관세가 지금 이제 그 나오는 걸로 봐서는 거의 원위치 됐죠. 다만 요게 90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트럼프라는 게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도 시간에 의해서 조금 밀리고 끝났고요. 우리 시장도 그러면서 같이 좀 주춤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세에 대한 그런 걱정은 시장에 그대로 좀 잔존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오늘 하루 시장 흐름을 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이게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개인들 기관들이 매도 우위에 나서면서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였습니다. 이렇게 좀 주춤하는 전체의 흐름으로 오늘 시장을 보면 오르자마자 호재를 오히려 매도 기회로 개인들이 많이들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만 1100억 매수 우위였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 290억 매수 우위, 개인들이 580억 매도,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오늘 환율이 한 14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시 1400원 위로 이렇게 올라섰는데요.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달러 값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조금 매수에 이렇게 가담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가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제 워낙 기대 이상의 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오늘까지도 조금 미치긴 했는데 오늘 당장에 지금 미국 시장은 시간 외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참고해서 볼 만한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이렇게 그림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어제 그 다우가요 2.8% 올랐습니다. 그 2.8%면 이게 종합지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프로 이렇게 보셔도 관세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완벽하게 다 이렇게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도 어제 4.3%, 나스닥이 4.3% 오른 것도 1년에 한두 번 정도일 것 같아요. S&P 500 3.2%, 필라델피아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7%,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7% 올랐습니다. 아마 이거는 기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관세 때문에 빠졌던 그 고점을 오히려 더 이렇게 벗어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니케이 1.5%, 앞에 고점 다 회복했죠. 대만 플러스 0.9%, 독일 플러스 0.2%, 독일이 가장 강한 모습이에요. 프랑스 1.3%, 상해 플러스 0.1%, 항생 홍콩지수 마이너스 1.5%. 홍콩지수는 오늘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요. 추세로 이렇게 보면 거의 글로벌 그 패턴을 따라가고 있죠. 거의 앞에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도달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 개별 종목들 이렇게 잠깐 보면 대표 종목들이요. 지금 이렇게 판에 보이는 게 시간외의 거래입니다. 근데 음봉들이 길쭉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아침 대비했을 때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제 워낙 많이 올랐었죠. 애플 같은 게 지금 시간외에서는 마이너스 0.4인데 어제 6.3%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0.8%인데 시간외에서 어제 6.7% 올랐습니다. 연 5일 동안 이렇게 올라준 주식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가장 반등세가 강하다. 엔비디아도 지금 상당히 이제 시간외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0.5%니까 상당히 많이 빠진 셈인데요. 어제 5.4%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쨌든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봤을 때요. 엔비디아 이렇게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요 그 하락 박스권 요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지를 못하다가요.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 이번에 요 그 박스권을 힘있게 이렇게 벗어나면서 조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관세에 관련 특히 중국 수출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걱정이 많았다고 그러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관세 이쪽 그 해결이 좀 되는 거는 엔비디아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다. 가장 수혜가 애플도 마찬가지죠. 수혜가 가장 클 그런 재료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그 관세에 관련해서 빠졌던 그 부분만큼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한 2, 3일 동안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면서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주식들도 바닥권에서 조금 매수가 좀 가담하고 있다. 그런대로 하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굳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최근에 한 20% 급락을 했어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금년 1분기 실적이 동기 대비했을 때 반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게. 근데 작년에도 이제 실적이 좀 좋지 못했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요.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인데 또 이번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한 20%가 단숨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최근에 덴티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 악재들이 같이 겹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수요전지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그쪽 이제 투자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투자자들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빠지기도 했고 또 1분기 이번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면서 좀 빠지기도 했고요. 그런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 그 이쪽에서요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한 7.1%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그 산 그 단가가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렇게 들어왔을 리는 없죠. 다 이미 예측한 정도의 실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적 관련해서는 이미 다 인식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주주 지분이 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18% 지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그 경영권 차원에서는 리스크가 있는 점이죠. 근데 자사주가 22%가 있어요. 근데 이 자사주라는 거는 배당할 수 있는 그 여유 자금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사주를 이제 속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22%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지분 전체로 봤을 때. 그 행동주의 펀드가 왜 이 시점에서 대량으로 7%면 굉장히 많이 산 건데요. 덴티움에 대해서 들어왔을까? 저는 그게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점에서 좀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 반토막 났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바닥을 슬금슬금 이렇게 조금 높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앞에 저점 부분까지 다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한 20%를 단숨에 이렇게 뺐습니다. 근데 요 국면 정도가 얼라인 파트너스가 산 그 가격대에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도 그렇고 베트남 또 동남아 이런 쪽이요. 덴티움이 중국이 매출액이 한 50%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한한령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 많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20%가 이렇게 단숨에 빠졌는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무슨 이렇게 부도가 난다든가 뭐 안 좋은 악재가 계속해서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적은 이제 다 노출이 되고 이제는 좀 좋은 얘기가 조금 나올 그런 그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신다고 그러면 조금 그 찝찝하다 그러면 안 사셔도 되는데 리스크를 안고 좀 용기를 내신다고 그러면 한 20% 빠진 지금 가격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떤가.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에 더존 비존 오늘 이제 3일째 이렇게 빠지면서 가지신 분들이 조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더존 비존 관련해서는 아마 증권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세 군데에서 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 여기가 이제 삼성증권인데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AI 전환 속도에 달린 2025년 성장. 그래서 AI 이 추세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지가 더존 비전 AI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쪽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흐름이 주가에 많이 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AI 및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전환,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목표가도 9만 원 제시하면서 성장세를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은 더존 비전 관련해서요. 세 번째인데 IBK 투자증권 미래에셋에서도 나왔었는데 잠깐만요. 미래에셋에서도 이익 먼저 잡고 성장은 곧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와 동시에 성장세도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세 군데 증권사 리포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그 논조는 그겁니다. AI 관련해서 큰 흐름을 따라가되 금년에는 실적이나 성장이나 다 같이 좀 좋아질 것이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목표가도 한 9만 원 정도 제시했으니까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제시되어 있죠. 잠깐 이렇게 실적 추정치 이렇게 보면은 2023년 영업이익 691억, 2024년 작년 881억, 2025년 금년에는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실적은 이렇게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더전 비전이 좀 저평가됐던 가장 큰 이유가요. 성장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춤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신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인터넷 은행은 좀 그 취소를 했지만요. 제주은행 지분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더전 비전이 꾸준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하락이 지금 저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실적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사 세 곳에서 어제 이렇게 리포트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살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읽힙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인내심 갖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 아닌가. 높게 물리셨다고 그러면 이쯤에서 조금 물타기를 해도 되는 시점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더전 비전도 3일째 지금 빠졌기 때문에 매수 그 가격대로서는 굉장히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MC넥스인데요. 시총이 한 4,800억 정도 되니까 조그마한 회사죠. 요거 제가 종종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일자별로 봐도 근 한 10여일 동안 뭐 크게 오른 건 없지만 뭐 2%, 4%, 1%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해주는 눈에 안 띄게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적입니다.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MC넥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관련이죠.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제 지금은 자동차 이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 국내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이렇게 보면요. 2023년 182억 영업이익이 24년 440억, 금년에 640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매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도 금년에는 영업이익만 한 50%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리포트 하나 이렇게 보면은 리포트 이제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5월 8일 날 나온 거니까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좀 상당히 기분 좋은 그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MC넥스 아마 가지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SK증권에서 지금 MC넥스 관련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자다 이런 그 제목을 달아놨어요. 그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제 시장은 여러 가지로 굴곡이 많지만 MC넥스는 꾸준한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나 최근에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 여건이 아닌데도 방금 보여드렸듯이 실적이 꾸준히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적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살아남은 자가 강자다 하는 얘기가 MC넥스에 이렇게 어울린다 생각해서 제목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지신 분들 이것도 제가 한 몇 년간 꾸준히 제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이 되는 아주 실속 있는 기업이다 이런 건데요. 앞에 고점 뚫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아직 추세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조선 방산 또 뷰티 관련주들 워낙 많이 오른 주식들은 한 3분의 1이나 한 2분의 1 정도 이익 실현하신 건 어떤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조금 주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 관련해서 하나웨어로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1.9%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아직 100% 매도 신호다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음봉이 한 4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길게 봤을 때는 그 긴 흐름으로는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일부 좀 매도를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웨어리하고 현대로템하고 비슷한데 현대로템도 이렇게 보시면 어제 이렇게 21선이 살짝 깨진 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밑으로 이렇게 쫙 흘려내리면서 61선에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팔 주식은 아닌데 혹시라도 요게 이제 저 밑에서 사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익을 조금 일부는 좀 챙기고 좀 지켜보는 것은 어떤가. 조금 이게 고점에서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부를 이렇게 이익 실현하고 또 나머지 가지고 또 많이 밀리면 다시 들어가서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방산이든 조선이든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은 꾸준히 호재가 이렇게 터져줄 만한 업종 같거든요. 그러더라도 워낙 이익이 많이 나 있으면 조금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뷰티 테크 관련해서 제가 한국콜마 최근에 거의 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추천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로 따지면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급등주들이 조금 그래프가 망가지는 모습인데요. 한국콜마는 여전히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 조금 가지고 갈 만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나서 신고가가 났죠. 그러고 나서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짧죠 아주. 그래서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파마 리서치를 이어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적 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파마 리서치도 오늘 보합이고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요. 파마 리서치도 이렇게 보면 어제는 위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났고요. 오늘은 아래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났습니다. 위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난 것은 올라가면서 얻어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래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난 것은 빠졌을 때 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팔기에는 조금 아직도 아까운 주식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주식 아닌가. 아직도 매수세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세가 아직도 단단하죠. 그래서 뷰티테크도 여기 쉽게 사그라질 그런 그 테마가 아닌 것 같다. 앞으로도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그러고요. 비만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직도 오늘 비만 관련해서 또 종목 하나 D&D 파마텍 26%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해외 그 빅파마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또 임상 2상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오늘 아마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비만 관련주들이 일라이릴이라든가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한 2년 전에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D&D 파마텍은 지금 뒤늦게 비만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26%인가요? 거의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줬는데 어쨌든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다. 목표가가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쫓아가기는 그렇지만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요거를 상장시킬 때 받으신 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 관련주들이 어쨌든 요 그 뷰티 그 테크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려 붙이면서까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증시 격언 중에 뉴스가 나올 때 팔아라, 호재가 나올 때 팔아라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관세 관련해서도 그동안에는 악재투성이다가 어제 그 호재가 터져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오늘 시간외에서는 또 매물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을 대비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관세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거의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관세하고 무관하다고 그래서 올랐던 방산, 조선, 뷰티 이쪽 관련해서 급등했던 주식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익 실현을 해도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판단해 보는
그런 그 매매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제 분봉으로 이렇게 보면 아침에 어제 그 호재 때문에 강하게 이렇게 올려붙다가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렇게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이 오른 주식들은 조금 팔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재료가 노출된, 제가 오늘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조금 재조정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크게 걱정은 없지만 오른 주식들을 이제는 조금 이익 실현해도 되는 때다 이렇게 말드려요.